1-3입니다. 이 단원은요, 연립방정식, 즉 시스템을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원입니다. 자, 문제 1번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2,-1, 이 오더드 페어가 뒤에 나오는 두 식에 만족하는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앞에가 x고요. 뒤에가 y입니다. 자, 갖다 대입하면은요, 3위는 6이고요. 마이너스 2 나와서 4가 맞네요. 자, 뒤에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네, 이거는 답이 맞습니다. 자, B번이요. x가 1이고 y가 4면 5 맞죠? x가 1이면 2고 y가 4면 8이고 얘는 10이 나와야 되는데 8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C번입니다. x가 1이면 3이고요. 3 빼기 5는 마이너스 2가 맞네요. x가 1이면 2고요. 2 빼기 4는 마이너스 2가 맞아서 C번 yes 맞아요. 자, D번입니다. 10에서 5 빼면 5 맞죠? 10 빼기 5요. 자, 두 번째요. 5 곱하기 10 하면 50이네요. 50에서 40 빼면 10 나와야 되는데 5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맞췄고요.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교차점을 구하고요. 포인트 오브 인터섹션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식에 구한 교차점을 넣어서 베리파이 해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점을 구하면요. x부터 쓰고 y 써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입니다. 첫 번째 식에 넣어볼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럼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14 나오겠죠? 자, x가 마이너스 4였고요. y는 마이너스 2였죠? 양쪽 다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x가 6이 나오고요. y는 5가 나오네요. 그럼 6,5가 되고요. 자, 위에 거부터 넣어보면 6 더하기 3 곱하기 5는 21 맞습니다. 자, 두 번째요. 6 빼기 5는 1이 맞네요. 자, C번입니다. 자, C번의 교차점은요. 5,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자, 식에다 갖다 넣어보면요. x 플러스 y는 1이잖아요. 그럼 5 플러스 마이너스 4는 1이 나오고요. 자, 2 곱하기 5 해주고요. 마이너스 괄호 열고 할까요? 5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주면 자, 이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0인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계산해서 플러스 20 나오니까 30이 맞습니다. 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 교차점을 찾을 거예요. 자, 먼저 y는 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죠. 자, 그러면 x 인터셉트 하고요. y 인터셉트를 찾을 거예요. x 인터셉트는 y 값이 0이었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 인터셉트는 2죠? 그래서 역시 5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입니다. 자, 양쪽을 다 4로 나눠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y는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요, y절편하고 제가 슬로프를 가지고 풀도록 하겠어요. 슬로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오른쪽 끝이.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얼마인가요?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둘 다 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정도 되겠죠. 이 두 선을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y절편이 3이고요. 그럼 어딘가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따져볼게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가 3개 움직이고 x는 4개 움직인다는 얘기죠. x가 4개 움직일 때 y는 3개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제가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차점을 보면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그림상에서는 팔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일단 8, 마이너스 3이라고 쓸게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요. B번에서는 저희가 계산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계산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계산기로 시작할게요. 먼저 메뉴 눌러야 되죠. 자, 메뉴에서 저희는 그래프로 들어갈 거예요. 자, EXE 누르고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데 이미 Y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만 눌러주면 돼요. 자, EXE 누르고요.
두 번째 식은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이잖아요. 먼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3 쓰고요. 여기 4 쓰고요. x 써줘야죠. 자, 이제 플러스 3 써주고요. 역시 EXE 누릅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이제 G솔브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써 있어요. 인터섹션이라고요. 자, 제가 F5를 눌러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나요? x는 8이고 y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도 그리고 저희가 계산기로도 해봤습니다. 4번입니다. 알렉스가 미니밴을 렌트해서 일주일간 그의 밴드와 함께 투어에 들어갑니다. 자, 두 개의 렌트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지벤스는요, 기본 230불에다 킬로당 0.1불을 낼 거고요. 카스포 올 시즌스라는 회사는 기본은 150불이고요. 킬로미터당 0.22를 낼 거예요. 자, 첫 번째 회사 방정식 세우고 두 번째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어요. 자, A번부터 할게요. 저 이지벤스라는 회사를요, 대문자 A로 놓겠습니다. 자, 얘네 기본이 230이었죠? 그리고 0.1x고요. 자, 여기서 x가 뭐를 의미하나요? 킬로미터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y입니다. 자, B라는 회사는요, 기본이 얼마였어요? 150이었고요. 그 다음에 0.22x가 y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y는 뭐를 의미해요? y는 코스트를 의미해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x절편, y절편으로 그리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요, y절편하고 기울기를 이용할게요. 자, y절편 얼마 나오나요? 230이죠. 그러면 대충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0.1이면 얼마인가요? 슬로프가 0.1이면 10분의 1인데 이건 그래프의 규모로 봐서 10분의 1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요 200분의 20으로 가볼게요. 요거 한 칸이 20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200이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져야 되겠죠. 크게 요까지요. 그리고 20이면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점을 연결을 해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은가요? 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A라는 회사예요. 자, 이제 B로 갈 거예요. 기울기가 얼마였나요? 0.22네요. 자, 0.2면 얘를 어떻게 바꿀까요? 100분의 20인데 이거 너무 어렵다. 그쵸? 그럼 500분의 110 나오네요. 자, 먼저 y절편이 150이고요. 여기 나오죠? 항상 이 중간에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500개 갈 때 110개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500이면 몇 가지 가야겠죠? 자, 그리고 110이면은 5개 가고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의 교차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그림상에서는 뭐 대충 한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600 얼마요? 한 680여? 680, 90에다가 자, 가격은 요때가 한 300불 정도 나온다고 칠게요. 이게 그림이 저희가 그린 거라서 영 시원찮잖아요. 제가 다시 계산기로 해볼게요. 자, 계산기 왔습니다. 0.1x 플러스 230이죠? 0.1x 플러스 230이요. 자, 그 다음에는요. 0.22x인가요? 플러스 150이고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보이지도 않네요. 자, 이게 왜 안 보이냐면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슬슬 나오죠? 그죠? 자, 이쯤 그려놓고요. 저희 G솔브 들어가서 자, 인터섹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이시나요? X값이요. 666.6666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666.7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값은 얼마 나오나요? 296.6666 나오니까 296.7 쓸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B라는 회사가 처음에 가격은 싸지만 그치만 666.7kg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렉스에게 어떻게 충고해야 돼요? 네가 666.7kg를 넘게 탈 거면 A라는 회사가 맞고 그거보다 적게 탈 거면 B라는 회사를 택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들은요, 전부 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차점 찾는 문제들입니다. 자, 일단 y는 꼴로 다 바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얘하고 얘가 이동할 거예요. 그럼 y는 x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각각 슬로프를 체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는 1이에요. 마이너스 1은 밑으로 내려가고 플러스 1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오른쪽 끝이.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면 y절편이 얼마예요? 3이 나오네요. 자, 오른쪽으로 5칸 가고요. 그래프가 아래로 갈 거니까 아래쪽으로도 5칸 갈 거예요. 자,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이죠? 자, 제가 그래프를 연결을 해보면 자, 됐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y절편이 마이너스 7이네요. 여기죠? 자, 오른쪽으로 5개 가면 위로도 5개 가야 되니까 요까지 가네요. 자, 제가 다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점의 교차점은요. 5,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B번 문제입니다. 역시 y는 꼴로 바꾸고 시작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고요. 얘는 이 y는 4x 마이너스 8인데 전체를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y는 2x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위에 거부터 보면은요. y절편이 플러스 8이고요.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으로 5칸 가면 아래로 5칸 가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자, 제가 연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기울기가 2가 나오니까 1분의 2잖아요. 이게 한 5분의 10으로 잡아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5개 가면 위로 몇 개 가야 돼요? 10개 가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자, 제가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두 교차점은 어디일까요? 4,4가 나오겠네요. 자, 10번입니다. 먼저 y는 꼴로 바꾸면 위에 거는 돼 있고 밑에 것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나오겠죠? 자, 위에 거부터 시작할게요. y절편 마이너스 4고요. 자,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여기 써볼까요?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5분의 10하고 똑같죠? 5칸 가고요. 10칸 가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제가 두 점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거는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 y절편 플러스 6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마이너스 3은 4분의 한 12 정도로 바꿀까요? 자, 오른쪽으로 4개 가면은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4개 가면 밑으로는 몇 개 가야 된다는 얘기죠? 12개 가야 되니까 요까지 가야 되네요. 그쵸? 자, 이 두 점을 제가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보이는 점이 있죠? 몇 콤마 몇인가요? 2,0이 되겠습니다. 자, D번입니다. 역시 y는 꼴로 먼저 바꿔볼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입니다. 자, 밑에 거는 이미 돼 있고요. y절편이 플러스 1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저 마이너스 2는요. 5분의 10으로 갈게요.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아래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5개, 아래로 10개. 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 두 점 연결합니다. 자, 이번에 y는 x-2입니다. y절편 마이너스 2고요.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5칸, 위쪽으로 5칸 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되겠네요. 자, 두 점 연결해요. 자, 무슨 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 4,2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모두 y는 꼴로 되어 있네요. 자, 2번에 첫 번째요. y절편 마이너스 5고요. 자, 3이라는 얘기는 x축으로 몇 개 갈까요? 3개 갈 때 y쪽으로 몇 개 가야 되는 거예요? 9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9개를 가면 여기까지 가겠네요. 자, 이 두 점을 제가 연결을 합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요. 자, y절편이 플러스 5고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x쪽으로 5개 갈 때 y쪽으로 10개예요. x로 5개 갈 때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가야 되겠죠? 10개입니다. 자, 제가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 이 점은 2,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F입니다. 어유, 무지하게 복잡해 보이네요. y는 꼴로 먼저 바꿔줘야 되겠죠. 자, 저희가 y는 꼴로 바꿉니다. 5y는 6x-12고요. y는 5분의 6x-5분의 12입니다. 자, 밑에 거는요. 5y는 2x-2고요. y는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자, 이거는 잘 그리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해보면, 자, 첫 번째 거요. y절편이 마이너스 5분의 10이라고 그랬으니까 2.4 정도 나오겠죠? 저 요 정도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x쪽으로 5개 갈 때 y쪽으로 몇 개 가래요? 6개 가란 얘기죠? 대충 한 요 정도까지 올 것 같으네요. 이제 밑에 거예요. 자, y절편이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이 정도 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요. 자, 그 다음에 5분의 2면 5칸 갈 때 2칸 가라는 얘기죠? 답을 말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제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답지에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지를 봤더니 이 자리는요, 2.5, 0.6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요,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 시스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라고. 그런 걸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프로는 분수까지는 표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했습니다. 6번입니다. 자, 오스틴이라는 친구가 트레일 믹스, 그러니까 등산용 간식이에요. 자, 이걸 만들 건데 2개 브랜드를 섞을 거래요. 하나는요, 파인애플, 코코넛, 마카다미아가 섞인 건데 얘는 키로당 18불이고요. 자, 또 하나는 바나나, 파파야, 피넛이 섞인 건데 얘는 키로당 10불이래요. 그래서 이 오스틴은 이걸 2개를 섞어서 80kg를 만들 거고요. 가격은 12.50에 팔 예정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에 대한 방정식부터 써달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양에 관해서 볼게요. 자, 어마운트예요. 저는요, 첫 번째 x를 x라고 놓고요, 두 번째를 y라고 놓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가 얼마 나오나요? 80 나온다 그랬었죠? 자, 두 번째는 코스트에 관련된 겁니다. 자, 첫 번째 x가 얼마였냐면 18불이었죠? 그 다음엔 10이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얼만큼을 만들 거냐면 80kg 12.50에 판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80 곱하기 12.501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식은 다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오스틴은 각각 얼마를 사용할까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보면은요, x는 얼만큼 사용할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에 x는 한 2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따라서 내려오면은요. 자, y 같은 경우는 얼만큼 사용할 것 같아요? 한 5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제시카즈 자바에서는 매주 새로운 커피 블렌드를 만들어요. 자, 이번 주에는요, 로우 카페인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브라질과 에티오피안 원두로 만들 거예요. 200kg를 만들어서 키로당 15불에 팔 예정입니다. 자, 브라질 원두는요, 킬로당 12불이고요. 에티오피아 원두는 킬로당 17불에 살 수가 있어요. 제시카가 이번 주에 200kg를 만들려면 각각 얼마를 사용해야 할까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먼저 브라질 커피를 저희는 X라고 놓을 거예요. 자, 브라질 빈이라고 할게요. 이게 X입니다. 에티오피안 빈을 Y라고 놓겠습니다. 자, 먼저 양에 관련된 거예요. X 더하기 Y가 얼마인가요? 200kg 만든다고 그랬었죠? 자, 이제 가격에 관련돼서는 자, 브라질리언 커피가 얼마였어요? 얘가 12달러였고 얘가 17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12x 플러스 17y는 자, 이 친구는 200kg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키로당 15불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15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3,000 나오네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풀어볼게요. x 더하기 y는 200인데 x는 200 마이너스 y이다. 괜찮겠죠? 자, 요번에 요 식에다가 넣을 거예요. 12x 플러스 17y는 원래는 3000이에요. 그쵸? 그런데 x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x가 200 마이너스 y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2에다가 괄호 열고 200 마이너스 y 할게요. 플러스 17y는 3000이고요. 한 번 더 계산해주면 12 곱하기 200 해주면 2400이죠. 마이너스 12y 플러스 17y는 3000이다. 정리해서 써주면 5y는 3000 마이너스 2400 얼마인가요? 600 나오죠? 그럼 y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양쪽을 5로 나눠서 120kg을 쓰겠네요. 그러니까 y는 120kg를 쓰는 거고 그럼 x는 얼마를 쓰겠어요?
아까 여기 x 더하기 y가 200이라고 그랬으니까 x는 80kg을 쓰겠지요. 8번입니다. 자, 아서가 낚시를 갈 때 오타와 집에서 393km를 운전해서 테마가미 근처에 있는 별장까지 간대요. 자, 그는 평균 70km/h로 노스베이까지 가요. 이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요. 자, 그 다음엔 도로가 좀 좁아서 이 친구가 노스베이부터 테마가미까지는 시속 50km로 간대요. 자, 전체 여행에 걸린 시간은 6시간이고요. 자,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일단 말이 너무 복잡해서 좀 힘들잖아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이 친구가 집에서 출발을 해요. 맞죠? 여기는 지금 오타와입니다. 그 다음에 노스베이까지 갈 거예요. 자, 마지막 도착지는 테마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에게 알려준 게 뭐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전체가 얼마냐면 393km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노스베이까지는요 시속 70km/h로 갈 거고요. 다시요 노스베이에서 테마가미까지는 50km/h로 갈 거예요. 자,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6시간 걸렸습니다. 자, 거속시 기억나시죠? D, T, S입니다. D는 TS고요. T는 S분의 D, S는 T분의 D입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뭐를 이용을 할 거냐면 저희한테 정확하게 시간을 줬고요. 속력을 줬기 때문에 저는 홈부터 노스베이까지 걸린 시간이요. 시간을 X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노스베이부터 테마가미까지 걸린 역시 이 시간을 Y라고 놓겠습니다. 자, 식을 써보면 X 더하기 Y가 얼마예요? 6시간 걸렸죠. 자, 저희한테 또 하나 알려준 게 뭐가 있었냐면 전체 거리가 393km라고 그랬어요. 자, 이번엔 D는 TS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걸린 시간은요. 홈부터 노스베이까지 걸린 시간은 X고요. 속력은 70이니까 여기를 70X로 놓겠습니다. 저쪽은요. 50Y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얼마라고요? 39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두 개를 했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보면은요. Y는 꼴로 바꿔봅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죠. 자, Y절편이 플러스 6이고요.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절편은 Y값이 0이니까 역시 플러스 6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요. 자, 그래프를 제가 연결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거요. 50Y는 마이너스 70X 플러스 393이죠. 자, 전체를 50으로 나눕니다. 그럼 Y는 50분의 70이니까 5분의 7이라고 써도 되겠죠? 5분의 7 X 플러스 자, 요게요 7.86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Y절편 먼저 7.86 정도 찍어야 되겠죠? 그럼 X가 기울기로 가는 거예요. X가 5개 갈 때 Y는 몇 개 가야 돼요? 7개 가야 되니까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읽어보면 자, 처음에는요 시속 70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70km/h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아까 6시간 걸렸잖아요. 요까지는요. 그 다음에 시속 50km로 가는 건데 역시 그래프에서 어렵게 읽어야 되겠죠. 자, 전체 6시간이고요. 대충 요까지 오면 요게 4잖아요. 이게 5고요. 그럼 4에서 4.5보다는 조금 더 가서 저희 한 4.7 정도 읽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7시간은 시속 70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6에서 4.7 빼면 얼마 나오나요? 6에서 4.7 빼서 1.3시간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 거예요? 노스베이에서 어디까지요? 테마가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조안나가요. 두 개의 잡 오퍼를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피닉스 패션이라는 곳에서는 기본급 1,500불에 커미션을 2.5%를 준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요. 스타일 바이 레베카에서는 기본급은 1,250을 주고요. 자, 커미션을 5.5%를 준대요. 자, A번 문제는요.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X하고 Y를 정해야 되겠죠. 저는 샐러리를요. Y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팔잖아요. 자, 이 파는 물건을 X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피닉스 패션부터 해볼게요. y는 어떻게 나오나요? 처음에 1500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0.025x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레베카는요, y는 1250에 0.055x입니다. 자, B번 문제는요, 둘이 월급이 같아지려면 매출이 얼마여야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월급이 같다는 얘기는요, 서로가 y가 같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1500 플러스 0.025x와 1250 플러스 0.055x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도 월급이고요. 얘도 월급이잖아요. 서로의 월급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자, 이거 정리해서 쓰면은요. 1500에서 1250 빼야 되겠죠? 그리고 0.055x에서 0.025x 뺄 겁니다. 자, 이쪽은요. 250은 0.03x가 나오네요. 자, 이거 양쪽을 뭘로 나눠줘야 되죠? 0.03으로 나눠줍니다. 자, 제가 미리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x가 얼마가 나왔냐면 8333.333 이렇게 나오니까 대충요 8333달러를 물건을 팔면 양쪽 다 월급이 같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는 그럼 조한나는 어떤 직업을 받아들일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B번에서 구한 8333달러를 넘어가면 당연히 사일 바이 레베카로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그 미치면은 피닉스 패션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번입니다. 자, 순서상이 10,15가 나오는 걸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자,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답지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단어만 조금 바꿔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사과를 사면은요. 사과는 하나가 3달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런 걸 제가 X게 삽니다. 자, 오렌지를 사면은요. 이거는 개당 2달러고요. 제가 이걸 Y게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부 합쳐서 25개를 샀고요. 그리고 돈은 60달러를 지불했어요. 자, 계산을 해보면 X 플러스 Y는 얼마 나와요? 25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는 60이 나와야 돼요. 됐죠? 자, 요거를 좀 바꿔볼게요. X는 25 마이너스 Y입니다. 됐나요? X가 뭐라고요? 25 마이너스 Y입니다. 자, 이거 풀어서 써주면 75 마이너스 3Y 플러스 2Y는 60이다. 됐죠? 요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Y 나오네요. 자, 얘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얘가 건너갈 거예요. 그럼 75 마이너스 60은 Y고요. Y는 얼마다? 15다. 됐습니까? 자, 다시 처음에 나왔던 X 플러스 Y는 25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Y가 15면 X는 얼마겠어요? 10이겠죠. 그래서 10,15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자, 커피 6잔하고 머핀 12개 가격이 원래는 15.35래요. 커피 가격은 10% 오르고요. 머핀 12개 가격은 12% 올랐어요. 그래서 새 커피인데 커피 6잔하고 머핀 12개 가격이 17.06이 되었답니다. 자, 이제 저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커피 한 잔하고 머핀 12개 값을 구하는 거예요. 막 6개, 12개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개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용돈이 100달러예요. 자, 근데 뭔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엄마가 용돈을 올려주신대요. 얼만큼요? 10%를 자, 올려주시겠대요. 자, 이제 여러분은 용돈을 얼마를 받나요? 자, 10% 어떻게 구하냐면 100달러에다가요. 이거 원래 100달러에다 곱할 거예요. 100분의 10을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10이 되죠. 자, 올라가는 용돈이 10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용돈을 10달러만 받나요? 아니죠. 원래 100불에다가 새로운 돈 10불까지 해서 110불을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조금 더 착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용돈 20% 올려주시겠대요. 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처음에 100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달러에 딸린 20%인 100분의 20까지 계산을 해주면 이게 120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쓸 필요 없이요. 자, 10%를 올린다고 하면 원래 100불에다가 올라가는 10%까지 해서 우리는 1.1만 곱해주면 돼요. 자, 다시요. 20%를 올린다고 하면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요. 엄마가 35%를 통 크게 올려주셨어요.
35%를 올려주셨다. 그러면 1.35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이 뭐 맨날 착한 짓만 하는 건 아니죠. 오늘 뭔가를 많이 잘못해서 엄마가 10% 용돈을 깎아버리겠대요. 어떡합니까? 자, 100불에서 10불 빠진 여러분은 90불밖에 못 받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10%를 깎아버리면 원래 돈에다가요. 곱하기 10을 뺀 0.9만 해주면 돼요. 20%를 엄마가 오늘 깎겠다고 크게 결심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여러분 용돈 100불에다가요. 100%에서 20%를 뺀 0.8만 곱해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걸 머릿속에 두고 원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먼저요. 커피를 갖다가 X라고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머핀이요. 머핀을 Y라고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가격으로 갈게요. 원래 커피 6잔하고요. 머핀 12개하고 합쳐서 원래 얼마였어요? 15.35였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커피가 가격이 올라갔어요. 10%. 그러면 새로운 커피는 자, 10%가 올라갔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원래 100%에 10% 올라갔으니까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죠. 자, 머핀 같은 경우는 뭐 12개가 12%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한 개가 12% 올라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2%라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12% 업이 되면 1.1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올라간 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커피가 6잔은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X값이 1.1X로 바뀌었죠? 곱하기입니다. 자, 더할 거예요. 머핀 값은요, 얼마큼 올라갔어요? 1.12Y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쓰고요. 자, 바뀐 금액이 얼마라고요? 17.06입니다. 자, 이거 조금만 정리해서 써볼게요. 앞에 거 계산하면요. 6.6x에 13.44y는 17.06이다. 자, 요식 하나 하고요. 이제 요식 하나가 나왔어요. 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어차피 연립방정식은 요 뒤에 단원부터 확실하게 할 거니까 제가 이거 계산기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잘 푼다는 전제하에 사용하는 건데 오늘 이거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먼저 메뉴로 가서요. 옆에 보면 이퀘이션 보이시나요? 여기요. 자, 이퀘이션으로 갈게요.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lect F1부터 3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F1 있죠. simultaneous. 이게 연립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F2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는요. 2차, 뭐 3차 이런 거 계산하는 거고 솔버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F1으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어요. number of unkn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지수가 몇 개니?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x, y 두 개니까요. 자, 2가 있는 F1으로 갑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를 넣을 건데 여기 보세요. ANX 플러스 BNY는 CN이다. 보이십니까? 앞에 X 그 다음에 Y 마지막에 상수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식에서 앞에 X가 얼마였어요? 6이었죠. 자, 그러면 처음에 6 넣고요. 자, EXE 눌러요. 자, 그 다음에 12Y니까 12 누르고 EXE 누르고 마지막에 15.35죠? 자, EXE 누릅니다. 자, 밑에 거 갈게요. 6.6이죠. 자, 두 번째는요. 13.44요. 자, 마지막 17.06입니다. 자, 다 눌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solve라고 써있는 게 첫 번째네요. F1 눌러볼게요. 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뭐가 나오냐면요. X는 1.1이고요. Y는 0.729 하나래요. 자, 됐나요? X가 1.1이고요. Y가 0.729 하나예요. 자,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 오리지널 커피 값이 X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해야 되는 건 10% 올라간 X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뉴 코스트 가격은 자, X부터 갈게요. 원래 가격이 1.1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 올라갔으니까 아까 10% 올라가면 1.1이라고 그랬죠? 1.1 곱할 거예요. 자, 이게 X 가격입니다. 자, Y 갈게요. 원래 가격이 얼마라고요? 0.729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올라간 가격이요. 1.12% 올라간 거예요. 12% 올라간 거고 원래 가격 1까지 해서 1.2입니다. 자, 이거 가격 제가 체크를 해보면 제가 저 옆에 계산기에다 계산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바뀐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커피는 이제 1.2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핀은요, 하나 가격입니다. 0.816592네요. 자, 이제 저희한테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요, 커피는 한 잔이고요, 머핀은 12개라고 그랬어요. 자, 1.21에다가 더할 거예요. 뭐를요? 0.816592 곱하기 12를요. 자, 얼마가 나왔나요? 11.009104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답을요 9에서 반올림 해줘서 11.01라고 쓰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윌로우가요 데님을 3m, 코튼을 5m 샀어요. 자, 텍스 빼고 22불 지불했습니다. 제라드는 데님을 6m, 코튼을 2m 샀습니다. 아, 데님은 여러분들이 입는 그 청바지 원단이고요, 코튼은 일반적인 면입니다. 자, 이렇게 샀어요. 자, 이거 가지고 저희 보고 식도 세우고 그래프 이용해서 방정식 풀고, 자, 마지막으로 데님 8m하고 코튼 5m 가격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윌로우부터 계산할게요. 데님 3m에 코튼 5m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3x 플러스 5y 해서 22불 지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라드는요 6m 2m 샀어요. 6x 플러스 2y 해서 28입니다. 자, 이제 식은 세웠고요. 그림 그리라고 그랬는데, 자, 저 그림은 계산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식 넣어야 되는데, 아우, 이런. y는 꼴로 바꿔줘야 되네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2고요. 전체 5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22입니다. 자, 두 번째 거요. 이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8이죠. 전체 2로 나누면은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자, 다시 제가 이제 그래프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22 갈게요. 마이너스 먼저 누르고요. 자, 분수니까 위에 3부터 써야 되겠죠. 3, 그리고 얘 분수 표시 누르고요. 그 다음에 5x 누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22니까 22 누르고 분수 표시하고요. 5 합니다. 자, 됐죠?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4예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저희는 이 교차점을 알고 싶잖아요. Gsolve 누르고요. 인터섹션이 F5입니다. 자, 누르면 뜨네요. X가 얼마고요? 4고요. Y는 2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데님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데님이 4달러인 거고요. 코트는 2달러인 거죠. 자, 여기에서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게 데님 8m하고 코트는 5m입니다. 데님 8m고요. 코트는요 5m 가격 물어봤죠?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8 곱하기 4 하고요. 5 곱하기 2 해주면 32 플러스 10 하니까 답은 42달러가 나오겠습니다. 학교에서 드라마 클럽에서요, 연극 티켓을 679개 팔았답니다. 자, 그래서 총액이 3,370불을 받았고요. 자, 학생한테는 4불, 비학생한테는 7불에 팔았습니다. 자, 식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비학생이 몇 명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하라는데, 자, 먼저 식부터 세워보죠. 자, 학생을 x라고 놓고요. 학생이 아닌 non-students는 y라고 놓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게 뭐가 있었냐면 전부에서 679개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679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370불 받았어요. 학생은 아까 4달러였고 학생이 아닌 경우엔 7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4x 플러스 7y 해서요 3,370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저 역시 이번에도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는 꼴로 바꾸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79죠. 자, 두 번째는요, 7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370이에요. 근데 전체를 7로 나눌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7분의 4x 플러스 7분의 3370입니다. 자, 드로우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인터섹션 찾으면은요. 뭐라고 나오나요? x는 461이고요. y는 218이라고 하네요. 그럼 x는 461이고요. y는 218입니다. 자, 저희한테 책에서 질문한 거는
y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자, y는 218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여기에 3개의 식이 주어졌어요. 자,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고요. 자, A번은 뭐 하는 거냐면 각각의 그 꼭지점이죠. 버리세이스를 갖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거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원래 그 벌텍스가 꼭지점이고요. 벌텍스의 복수형이 버티세이즈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근데 이번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B번 문제가 여기에서 그려지는 이 트라이앵글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2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요. y는 4x-2인데 y절편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기울기를 이용해 볼게요. 기울기가 4라는 얘기는 x가 하나 움직일 때 y가 4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x가 하나 움직일 때 y는 4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되겠네요.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갈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잖아요. 자, 그럼 y절편이 얼마예요? 10이 나오겠네요. 여기서는요, x절편으로 가볼게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x절편은 y값이 0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니까. 자, 2x는 10이고, x절편 얼마 나오나요? 5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기울기를 쓸지 아니면 x절편을 쓸지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자, 이제 14번의 B에서는 뭐였냐면요. 이 트라이앵글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나누기 2 해주는 거 아시죠? 밑변과 높이는 항상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자, 저는 여기를 베이스로 놓을게요. 얘가 밑변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는요.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그쵸? 높이는 항상 베이스하고 90도의 각을 이루어야 되는 게 높이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높이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밑변은 얼마가 나오고요? 밑변은 하나, 둘, 3개가 나오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3 곱하기 4하고 나누기 2 해줘서 6 단위를 센치로 갈까요? 자, 넓이니까 제곱을 써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를 빠뜨렸는데 여기 보면 볼텍스 각각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볼텍스 구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1,2가 나오네요. 자, 여기는요 4,2가 나오고, 자, 마지막은 2,6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도 마쳤습니다. 15번입니다. 자, 일반 전구는요, 가격이 0.65이고, 전기 소모량은 시간당 0.004라고 합니다. 자, 형광등은요, 요금이 3.99이나 전기 소모량은 0.001로 조금 더 작습니다. 자, 이거 먼저 식을 세우라고 했어요. 자, 저희는요, 자, 이렇게요. 코스트는 y고요. 타임은 x로 놓을 거예요. 자, 먼저 일반 전구부터 해볼게요. y는 0.65 플러스 0.004x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형광등입니다. y는 3.99 플러스 0.001x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B번에서 보면 이걸 계산기를 사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X값은 0에서부터 2000까지고요. Y는 한 10까지만 사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기를 사용하면 그 디스플레이 창이 너무 작기에 제가 이번엔 데스모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직접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먼저 일반 전구는요, 이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반 전구는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요 지점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언제냐면은 시간이 1113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형광등의 가격이 오히려 지금 다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C값은요, 1113 아워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D번은 문제가 뭐냐면은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형광등과 일반 전구의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년의 시간이 지난다고 말을 했었죠. 자, 그럼 1년은요. 하루가 24시간이고 그렇게 365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은 8760시간이 됩니다. 자, 먼저 레귤러 벌브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0.65 플러스 0.004 곱하기 8760을 해야 되겠죠? 자, 밑에는요. 형광등입니다. 3.99 플러스 0.001 곱하기 8760이요.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요. 여기는 12.75가 나옵니다. 자, 그 차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35.69에서요. 12.75를 빼줘야 되겠죠? 35.69에서 12.75를 빼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22.9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5번까지 풀었네요. 16번 문제는요. 1차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 센텐스가 있는데 그걸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고요. 저는 17번을 풀겠습니다. 자, A번은요, 지금 써놓은 것처럼 3x-y-11은 0과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 있는데 이 둘의 그 교점을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저희가 그래프로 그릴 거니까 y는 꼴로 바꿔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식을 3개를 썼습니다. 먼저 그렇게 A번을 그려볼 거고요. 자, B번 문제는 뭐였냐면 9x 플러스 4y 마이너스 19는 0이 자, A번에 있는 그 두 선의 교점을 역시 지나가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그래프에 그려보면 되겠죠. 자, 3개를 다 한꺼번에 데스모스 그래프 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A에 있는 위에 거 2개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B에 나오는 거요. 마이너스 4분의 9 x 플러스 4분의 19도 그었더니 자, 모두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어느 점인가요? 3,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A하고 B는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번을 풀도록 할게요. 원래 처음에 A에서 주어졌던 식이 있죠. 여기 써 있는 거요. 3x-y-11은 0하고요.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식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앞에 C하고 D를 각각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알맞는 C하고 D를 갖다 넣으면 그래서 얘를 다 정리를 하면 그럼 9x 플러스 4y 마이너스 19는 0이 나온대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역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제가 먼저 C하고 이쪽에 X자리, D하고 이쪽에 X자리를 곱해서 쓸 거예요. 그러나 여기 X는 쓰지 않습니다. 자, 3C 플러스 D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쪽에 X자리에 있는 9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Y에 있는 아이들하고 곱할 거고 이쪽에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C 플러스 2D는 4가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C하고 이쪽에 있는 상수하고 곱할 거고 D하고 이쪽에 있는 상수하고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19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C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9가 나오네요. 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2개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2개를 골라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요. 제가 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D-4는 C다. 괜찮지요? 자, C가 뭐라고요? 2D-4라고요. 자, 여기 C자리가 누구라고요? 2D-4라고요. 자, 이거 정리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10이라고 2D 곱할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2D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이너스 4 곱하니까 플러스 44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9죠. 자, 이거 조금 더 정리할게요. 얘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1D가 나올 거고요. 플러스 44 건너갈 거예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44 해주면 마이너스 63이 나오죠. 자, D값이 보이네요. D는 얼마인가요? D는 3입니다. 자, 그러면 C값은 얼마냐면 저 요번에 여기 식에다 넣어줄게요. D가 3이면 이쪽이 6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C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C를 빼고 D를 뺍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다 C에다가 2 집어넣고요. D에다가 3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6x-2y 마이너스 22 플러스 3x고요. 플러스 6y 플러스 3은 자, x끼리 하면 6x, 3x, 9x 나오죠? 자, 마이너스 2y 플러스 6y에서 플러스 4y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2하고 플러스 3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9가 나오고요. 자, 저희에게 처음에 줬던 식하고 똑같지요. 자, 이렇게 해서 17번을 마치겠습니다. 17번부터는 익스텐딩 문제라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저희에게 주어졌던 식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요. 이 3개의 식의 교점을 찾는 문제예요. 자, y는 꼴로 바꿔야 되는데 두 번째 것만 바꾸면 되겠죠? 3y는 4x-7이고요. y는 전체 3으로 나눠서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7입니다. 자, 얘는요.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7이고요. 역시 데스모스 위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빠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긋고 나니까 지금 여기에 교점이 보이시나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간단하게 끝을 냈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문제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리니어밖에 안 배웠잖아요. 1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차가 나왔네요. 자, 2차식을 풀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산기를 통하지 않고는 지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걸 푸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y는 2x제곱이 있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가 있어요. 둘이 똑같답니다. y 값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요. 왜냐면 얘도 y고요. 얘도 y잖아요. 똑같은 y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인수분해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를 저희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계산기를 통해서 할 겁니다. 자, 계산기에서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이퀘이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폴리노미얼이에요. 다항식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몇 차냐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2차에 대해서 하고 있죠. 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이 2차잖아요. 그래서 F1 누르고요. 자, 앞에 있는 개수를 넣어주면 돼요. 우리 앞에서 코에피션트 해봤잖아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2 넣고요. 2x요. 자,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3 넣고 2x 누르고요. 마지막은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5 해서 넣으면 자, 솔브가 F1입니다. 보이시나요? x는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5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주냐면요. 저희 순서상으로 써줄 겁니다. x는 1이거나 자, y값은 따로 써줘야 돼요. x는 또는 마이너스 2.5라는 얘기죠. 자, 이제 y값 찾아야 되죠. 자, x가 1이면은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이게 더 간단해 보이네요. 자, 1 곱하기 1에다가 거기다 2까지 곱하면 그냥 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5면은 자, 여기다 다시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y는 이 x제곱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x가 마이너스 2.5잖아요. 이거를 제곱한다는 얘기죠. 25제곱이 625니까 2.5는 6.25가 나오겠네요. 거기다 곱하기 2까지 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12.5가 됩니다. 자, 마지막 B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자, y는 루트 x고요. y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같다 꼴로 만들어줘서요. 루트 x는 x 마이너스 1이다. 자, 루트가 나오면은요, 언제나 제곱을 해주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도 제곱을 해주고요, 이쪽도 제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앞에는요, 여러분 아세요? 2 곱하기 2가 얼마가 나죠? 4가 나오죠. 1 곱하기 1은요, 1이고요. a 곱하기 a는요, a 제곱이고요. 자, 루트 안에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요, 얘는 2예요. 루트라고 하는 애의 속성입니다. 다시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요. 3입니다.
자, 루트 x 곱하기 루트 x는요, x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x-1을 제곱할 건데, 얘가, 오늘은 그냥 제가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게 나오는 거는 사실 x-1, x-1을 이렇게 한 번씩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요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얘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 문제 당연히 저희가 못 풀죠. 자, 그래서 역시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그리 2였었죠? 앞에서부터 숫자 넣을게요. 1이죠. 자, 그 다음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1입니다. 자, 그리고 솔브에서 풀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숫자가 2.618하고요. 0.3819가 나옵니다. 원래 2.618 뒤로 계속 가는 건데 잘라갖고 2.618까지만 썼어요. 제가 이걸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옆에 뭔가 이렇게 하나 잘라다 갖다 놨는데요. 뭐 이거 내추럴 도메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말은 나중에 할게요. 함수가 나오면 그때 다루는 얘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자, 루트 x가 있어요. 루트 안에 x가 있으면은요, 이 x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0도 되고요, 루트 1도 되고, 루트 1000도 되지만 루트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해보면 여러분 3분의 1은 되지만 3분의 1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자를 세 쪽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한쪽을 먹으란 얘기예요. 엄마가 너 학교 갔다 오면 3분의 1만 먹어. 그럼 세 개 중에 한 개 먹으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요, 야, 너 학교 갔다 와서 3분의 0 먹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 쪽으로 잘라서 너는 하나도 먹지 말란 얘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도 말은 됩니다. 자, 그런데요, 0분의 3은 어때요?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0분의 3 먹어. 이 얘기는요, 0조각으로 잘라서 3개 먹으란 얘기는데 이거는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분수에서는요, 분모에 0이라는 숫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x분의 1에서 x는 0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거 하나 더 보세요. 얘는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원래 분수에서 분모는 0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어요. 그냥 0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0이 안 되면 분모에 있는 루트는 항상 0보다 큰 숫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되게 어렵죠? 이건 나중에 함수 단원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암튼 다시 여기로 와서 볼게요. 자, 여기에 원래 식이 뭐였어요? y는 루트 x가 있고요. y는 x-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y값은 서로 똑같고요. 자, x에다가 2.618을 넣으면 빼기 1 해주면 얼마 나와요? 1.618 나오니까 문제 없어요. 자, 루트 안에 2.618도 우리가 계산은 못하지만 암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 말이죠, x에다가 0.3819를 넣어보세요. 0.3819를 넣고 거기서 빼기 1을 해보세요. 자, 계산 안 해도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 알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 식으로 와서 보면 이 y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금 전에 오른쪽에서 해봤듯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x값은 오직 2.618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다가 여기다가 넣을까요? x에다가 2.618 해서 빼기 1 해주면 y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1.618만 가능합니다. 됐죠? 0.3819가 안 되는 이유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고 이해를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